여러분은 숫자 100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100점, 그리고 완벽함,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슬픔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드나드는 북한 선박의 결합률이 3년 연속 100%다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아니, 선박의 결합률이 100%, 그러면 제대로 된 배가 한 척도 없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네. 이건 이제 제대로 됐다는 것이 고칠 필요 없는 네.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배가 북한에는 한 척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가 그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북한 선박의 결합률이 3년 연속 100%다. 그러니까 결합률 100%라는 것은 안전한 배, 고치지 않아도 되는 배가 한 척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들은 위험천만한 항해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자, 이제는 그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I don't think the leverage gets reduced because I think we will keep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place. Even before the summit, we were looking at ways to tighten it up, to stop, for example, the ship-to-ship transfers that the North Koreans are using to evade the sanctions, to talk to other countries to make sure they tighten up on North Korea. It was the sanctions that brought the North Koreans to the table. It's the sanctions they want relief from, and relief they can get if they denuclearize. 실제로 북한 선박의 운항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면서요. 이게 제재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현재 북한의 무역량 자체가 네.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70% 정도의 그 선박 운항이 준 것, 거기에 비례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지하전을 이제 불법 환적을 하거나 아니면 석유를 불법 환적해서 이제 수입하나 하는데, 그것 자체가 현재 미국의 그 강력한 감시에 의해 가지고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운항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운항 횟수가 현격히 줄어든 북한 선박들, 이 불량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항해조차도 이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화제를 외교부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교 참사로 구설수에 올랐던 외교부 수장이죠. 강경화 장관이 다시 한번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지금 피로감이, 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강회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강회의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연속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과중한 업무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피곤해서 구겨진 태극기를 걸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쓰고, 피곤해서 구겨진 태극기를 걸고, 피곤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말레이시아로 인사를 하고, 네. 자, 이게 다 피곤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회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이 저는 외교부 출입해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 다 그만큼 일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일이에요. 네. 외교부 공무원들의 과외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곤한 걸로 사실은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네. 결국 강경화 장관이 자기 책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좀 더 쉬게 해줘야 되는 거지, 기강회의가 아니다는 것은 결국 내 책임 아니다는 것을 애둘러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면에 볼 때는 정말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이거 최근에 들어보니까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워라밸을 상당히 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시되면 다 퇴근하고 푹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직원들이 피곤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외교부 직원들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의욕상실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의 의욕상실이죠? 외교부 직원들이 가장 신바람 나는 것은 국가 이익을 지키고 바로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데, 현재 우리 외교부가 하는 게 굉장히 강대국 외교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신념과 다른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네. 의욕이 상실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정황적으로 볼 때 외교적인 고립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한 게 아니겠나라는 또 김정국 실장님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무조건 질타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교부 내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질병도 지금 심각하고 또 일하다가 막 쓰러지는 직원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핀란드 주재 문덕호 대사가 이 백혈병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수행했던 이 김은영 이 외교부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이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하. 최근까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물론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과로에 시달리는 것이 네. 현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이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한 것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실수입니까? 실수이죠.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이것도 구분 못하고 또 캄보디아 페이스북 안내 책자에 안내 페이스북에 뭐라고 어떤 사진 올렸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수룩한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외교안보 팀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는 따끔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래서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신입 외교관 환영식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프로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페셔널리즘, 사명감, 자긍심을 갖고 하루하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를 무조건 그냥 일선 외교관들의 잘못으로 봐야 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는데 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문제를 제기하거나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번 아마 개각 때도 유임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뭐 한두 번이면 우리가 실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수가 계속 연속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외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강 외교가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외교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적폐 부서로 사실은 이제 취급돼 왔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가 좀 패싱이 되고 청와대 외교안보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굴러가다 보니까 실제 외교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계속 프로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일을 맡겨야 프로 정신을 발휘해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외교부가 나름대로 제대로 서려면 장관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장관을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장관이 왜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왜 있습니까?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속적으로 외교관들 잘못으로 자꾸 돌리게 하면 자꾸 사고는 저는 재현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직원들 좀 힘내십시오.